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시세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 종목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다는 것은 어쨌든 오늘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우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도 좋지 않았고 거래 대금도 또 그래프도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종합지수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5%, 그래서 3,177포인트입니다. 또 3,200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1%, 79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800포인트가 무너졌다. 거래소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다음에 시장의 이제 활기,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지표죠. 거래 대금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래소가 오늘 8조 7천억이니까요. 최근 한 몇 달 동안 10조 이하 무너진 적은 있지만 8조까지 간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거래가 소강 상태에 빠졌다. 다들 조금 눈치 보기가 아주 심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오늘 4조 8천억이니까 코스닥도 4조 단위까지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 코스닥까지도 거래대금이 대폭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거래가 뜸하면서 소강 상태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그래프 보면요. 요게 지금 거래소 일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봐도 오늘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이렇게 그거 보면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은 제가 생명선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한 4개월간 1000포인트 오르면서 21선 아래를 이렇게 흘러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때 살짝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를 올렸는데 오늘 다시 21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살짝 났습니다. 물론 강력한 신호는 아니고 추세가 무너졌다 이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데요. 어쨌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거래 대금도 10조 이하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거래 대금 또 그래프 모두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분봉을 보면 이제 오늘 하루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도 이렇게 종가까지 계속 얻어맞으면서 밀리면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앞에 저점을 이렇게 깨고 흘러내린 것도 오늘 그래서 아마 음봉이 났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요.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좋지 않은 시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모처럼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 우위했습니다. 거래소에서 5,4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410억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에 또 개인들은 이렇게 빠지는 날은 개인들이 항상 매수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 3,5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도 거래소에서 오늘 한 700억 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매수 우위를 대부분 지켜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5천억 넘게 매도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7월에서 이렇게 8월 초까지만 해도 간간히 파는 날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가 더 많았습니다. 전체 누적 금액으로도 따졌을 때도 거의 6조 넘게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매수 우위했는데요. 전일 820억 마이너스, 오늘 5,800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늘 5,800억 넘게 매도 우위한 게 상당히 특이한 점인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판단은 조금 이르고 금주 이제 이번 주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파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매수 우위한 걸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수급에서 큰 걱정은 아니다 생각은 되는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갑자기 또 5천억 넘게 매도 우위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초반 이렇게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재료보다는 수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지더라도 금방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급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객예탁금 보면 67조 8천억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3월 초에 50조에서부터 지금 거의 한 17조 가량 이렇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그 들어오는 추이가 약간 이렇게 좀 무뎌지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수급이다. 개인들 돈은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볼 게 이제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셔도 그래프로 보셔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때가 4월 초에 125조에서 지금 현재 157조니까 거의 한 32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잔고가. 그러니까 4달 동안에 32조 가량 펀드 쪽으로 돈이 늘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계좌로 들어오는 고객예탁금도 17조 가량 늘어났고요. 펀드 쪽으로도 지금 32조 가량 늘어났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50조 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들 자금 성격을 지닌다고 봤을 때 개인들 자금이라는 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들어왔다가도 팔면 그 돈이 이틀 후에 바로 자동 출금이 되는데요. 개인들 자금은 한번 들어오면 계속 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인들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요. 수급 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신고가 났습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시아권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그래프 한번 보시죠. 니케이가 오늘 플러스 0.7인데 그래프가 우리 그 1000포인트 오를 때 초기 국면하고 비슷합니다. 대만 플러스 0.6, 일본하고 비슷하죠. 상해 플러스 0.7, 다 비슷합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아시아권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아시아권 통화 강세가 되는 지금 주요국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주가 오르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다 생각은 되는데요. 우리 시장도 외국인 자금만 따졌을 때는 최근 한 달간 한 6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근래에는 일본, 대만, 중국 시장이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이제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수급 면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 보면요.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16, 어제도 마이너스 0.5%였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4, 어제 마이너스 1.5%.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난 후에 지금 연 3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십시오.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12, 어제 마이너스 0.86.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띠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의 흐름은 여전히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한 사이에 지금 아시아권 시장들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덴티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한 7% 정도 지분 매입했다. 그 다음에 자사주가 한 22% 정도 되는데 그 자사주를 보고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소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덴티움도 이제 소각을 한다 그러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제 가능성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요일 날 정말로 그 소각을 하겠다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장에 하는 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이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씩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한 지분이 한 22% 정도가 자사주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계산을 해도 주식의 22%를 태운다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그만큼 22%만큼 주가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 2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다 하는 거 하나하고, 덴티움이 이제 실적 면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 살짝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거가 있죠. 실적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소각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22%를 소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한 3.7%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전체가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3.7%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에서는 이제 덴티움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이제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덴티움 추세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그 추세 하단 요거는 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사주 기대감이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이렇게 반영이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요 하단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이 공식화되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예전 이 반등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바닥권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면에서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있지만 여러 가지 회사 차원에서 주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정성을 보인다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 줄 만하다. 기업 가치가 주당 기업 가치겠죠. 20%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향후 주가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 이제 오름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요, 지금 정도 가격은 매집해 놓고 조금 기다려도 되는 주식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템이 이제 상장을 폐지하면서 국내에서는 덴티움이 이제 가장 큰 상장 회사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그쪽에 매출액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바닥은 찍어준 거 아닌가. 방금 제가 이렇게 추세 그려드렸지만 정확하게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사주 관련 이 호재가 주가에 반드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따졌을 때 한 20% 정도는 주가가 올라줘야 맞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가격은 들어가도 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HMM도 자사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사주를 신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주주들한테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시죠.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또 거기다 대고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한 170만 주 매수했는데요. 그러면서 7% 플러스가 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덴티움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주주가 산업은행이 지금 36%,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5%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을 해도 정부의 어떤 정책을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영 구조죠. 이렇게 봤을 때 HMM이 먼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먼저 나간 거 아닌가, 좀 시범을 보여준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그 사례가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들,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이제 자사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우리 전체 그 시총으로 따졌을 때 자사주 보유 물량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한 17% 가량이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사주 보유한 그런 기업들은 어떤 정책 기조에 맞게 앞으로 소각을 하거나
또 추가로 매입을 해서 소각할 가능성도 많다. 주주환원 정부의 어떤 정책에 호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HMM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이렇게 총대를 좀 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밀리면 들어가도 하방으로는 밀리지 않을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면 이 주식 소각 여기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존 비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더존 비존도 자사주 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사주가 235만 주, 7.7%입니다. 7.7%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김용후 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한 22%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아마 자사주가 매입이 됐지 않나. 이게 살 때 한 1년 전에 한 1,000억 가량 이렇게 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자사주도 이익이 많이 났을 텐데요. 요 말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더존 비전이 주가가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죠. 바닥은 좀씩 높여지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도 자사주가 한 7%라는 것은 얼마든지 소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존 비전도 그런 시선으로도 볼 수가 있다. 자사주 관련해서 혹시라도 호재가 터져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더존 비전은 이제 대주주 지분이 한 22% 정도고 최근에 M&A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은 했지만 그런 재료들이 언제든 다시 이렇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요. AI 관련해서도 더존 비전은 앞서가는 기업이고 또 실적 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 정도는 뭐 들어가서 사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자사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왕 나온 김에 종목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누구나 아는 아주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자사주가 22.9%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대주주 지분이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33%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그렇게 높다 생각은 안 되시죠? 근데 자사주가 22%입니다. 근데 금융권 중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은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사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의지를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요. 소각을 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 관련해서 소각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장서서 HMM이 제가 아까 총대를 맸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앞장서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최근에 조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저 PBR 주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되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수급에서도 이렇게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39만 주, 어제 19만 주, 최근에 한 6일 동안 꾸준히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어쨌든 미래에셋 증권이 증권주 중에 선두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클 수도 있겠죠. 저 PBR주, 또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기대해도 되는 종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PBR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룹 지주사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BR이 거의 1까지 이렇게 육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어요.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61선에서 지금 딱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증권도 저 PBR주 한 축이 있고 또 자사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또 시장이 앞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강세 시장의 가장 큰 수혜주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될 만한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61선에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간당간당하고 있는데요. 들어갈 만한 종목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앞에서 따지면 많이 올랐지만 최근 조정폭이
25,000원에서요. 오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건 한 30%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사놓고 기다릴 만한 그런 종목이다. 실적도 전혀 흠이 없습니다.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방금 자사주 관련해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이제 조선 방산 또 원전 이런 주식 가지신 분들이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높은 지점에서 이렇게 매도하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들이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좀 팔아줘야 되는지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제 생각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산주 대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추세 항상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최근 한 3달간 조정은 받았지만 이렇게 추세 이어보면 정확하게 이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추세 하단 여기 60일선하고 같이 겹칩니다. 여기서 단단하게 거기서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사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쉽게 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로템도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한 2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요 60일선에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최근 1년 동안 요 60일선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최근에 조정은 많이 받고 21선이 깨지고 60일선에 이렇게 닿아 있지만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요. 흐름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파신 분들은 지금 60일선 여기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요. 요 60일선이 깨지고 이렇게 음봉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 정도가 매도 기회가 아니겠나. 원래 이제 매도 신호는 여기서 났습니다. 21선이 이렇게 깨졌을 때, 음봉이 났을 때 여기가 매도 신호인데요. 지금은 이제 6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61선은 이렇게 수급선이라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61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라는 것은 그 선 정도에서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산주 방금 제가 하나와 에어로하고 현대로템 이 2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없다. 영업이익만 따지면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는 근 50%에서 80%가량 좋아지는 것으로 수주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이나 여러 가지가 봤을 때 방산 쪽이 최근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선 관련해서도 방산하고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사죠. 그래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21선 위에서 상승세를 이렇게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 시장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조선주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삼성중공업은 제가 한 1년 동안 꾸준히 가장 중장기 종목으로 가장 안전하게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3배가량 올랐어요. 제가 한 7,000원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은 받고 있지만 전체의 큰 흐름이 여전히 단단하다.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시장이 조금 주춤하지만 조선 방산 쪽은 아직 주식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선 방산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약간 주춤하면서 가지신 분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가 지금 상호 관세에 이어서 품목별 관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철광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50%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100% 얘기가 나오더니 또 3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 밖에서 생산 제품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일봉이 21선 아래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리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봉도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종가까지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점에서는 또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최근에 달러 약세를 틈타서 자금들이 아시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 이제 일본 시장, 대만 시장, 중국, 상하이, 또 베트남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강한 게 아니고 근 한 달째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자금들이 조금 아시아 쪽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최근 한 달만 따지면 거의 외국인들 자금이 한 6조 가량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자금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시아권으로 지금 자금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 것들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옛날 엔 캐리 트레이드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수급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지금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수급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가져봐야 될 만한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그 계좌로 들어오는 고객의 입금이 지금 한 3달 전보다 한 17조 늘었고요. 특히 펀드 쪽으로 주식형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한 3달 넘게 근 한 32조가량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자금 한 6조가량 추가됐죠.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상황이 좋은 경우는 드물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한 1000포인트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제가 보기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빠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점. 아시아권 시장이 다 좋고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나하고 우리 내부 그 지표로 봤을 때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료보다 수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라고 그러면 오늘 이제 품목별 관세 얘기일 텐데 이거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이게 더 중시해야 될 지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장을 아직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특히나 조선방산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빠지면 다시 사도 되겠지만 안 파신 분들은 최근 시장을 리드했던 주도주들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